교통사고란 넓게는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 등 모든 교통기관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를 뜻합니다. 하지만 전체 교통사고 중 99% 이상이 자동차로 인한 도로교통사고가 차지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자동차의 교통 중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 사고를 교통사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무면허 운전, 뺑소니 운전과 더불어 교통의 3대 악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심각한 교통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의 대부분은 과속과 졸음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이나 중상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증상을 보면 0.05% 이상에선 판단력과 균형 감각이 손상되고 0.1% 이상이 되면 방향 감각과 공간 및 균형 능력을 상실하게 돼 사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선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사전에 술 약속이 있는 경우 차를 두고 다른 교통편을 이용합니다. 차를 두고 가는 것은 음주운전을 원천봉쇄하는 지름길입니다. 차를 가져간 상태에서 술자리가 마련됐을 때는 일행에게 운전을 해야 하므로 술을 마실 수 없다는 점을 사전에 분명하게 주제시킵니다. 또 차를 가져간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자 할 때는 비음주 운전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맡깁니다. 단골 술집이라면 주인에게 맡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만약 차를 가져간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을 때에는 운전을 포기하고 지하철이나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합니다. 부득이 차를 가져가야 할 때는 운전을 포기하고 비음주자에게 운전을 부탁합니다. 비음주자가 없을 땐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개가 짙은 곳을 운행할 때에는 보이는 거리가 짧아져 시계가 극히 나빠지기 때문에 감속 운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브길이나 구부러진 길에선 경음기를 울려서 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안개등이나 전조등을 켜서 전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짙게 끼었을 때에는 시야 확보가 더욱 어렵습니다.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앞차를 기준 삼아 달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빗길 운전을 할 때는 보행자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점 옆이나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속도를 낮춰서 흙탕물이 튀지 않도록 하고 낮에도 어두울 때에는 전조등을 켜서 보행자나 상대편 운전자의 눈에 쉽게 띄도록 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아스팔트 표면은 흙먼지가 묻어 있어 더욱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오는 날은 시야가 나쁠 뿐 아니라 노면이 미끄러워 정지거리가 길어집니다. 맑은 날보다 속도를 20% 이상 줄이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는 게 좋습니다. 급출발, 급핸들 조작, 급브레이크 조작은 빗길 주행 시 미끄러짐과 전복사고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눠 밟는 기본적인 운전 방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노면 레일이나 공사 현장 철판, 맨홀 뚜껑 위는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부득이 그 위를 통과해야 할 때는 사전에 속도를 낮추어 천천히 통과하고 절대로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물이 깊게 고인 곳을 지날 경우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속으로 정지하지 말고 통과한 다음 제동장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상태가 나쁘다면 제동장치 페달을 여러 번 밟아 제동장치 슈의 라이닝을 말려야 합니다.
빗길 고속주행 시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이 생겨 수상 스키를 타는 것 같은 현상이 생기는데 이를 수막 현상이랍니다. 보통 시속 90km 정도의 속도에서 발생하는데 타이어가 마모되었을 때는 그보다 느린 속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막 현상을 막기 위해선 저속 운전을 하거나 타이어의 공기압을 높게 하고 절대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함부로 조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길이나 빙판길을 통행할 때에는 미리 눈길용 타이어를 끼우거나 타이어에 체인을 감아야 합니다. 차가 방향을 잃고 앞이나 옆으로 미끄러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급출발, 급제동, 급핸들 조작은 절대 금물입니다. 가능하면 앞차가 지나간 바퀴 자국을 따라 주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덕길을 오를 때에는 저속 기어로 변속하고 중간에 다시 변속하거나 멈춤 없이 올라야 합니다. 눈길에선 반드시 감속 서행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합니다. 야간 운전 시에는 불빛의 노면 반사가 밝다는 느낌이 들면 경계심을 가지고 그 지점에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장거리 야간 운전을 할 때에는 사전에 운전 계획을 세우고 운행에 나서야 합니다. 밤에는 운전자의 속도감과 원근감이 둔해집니다. 중앙선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주행합니다. 도로의 상태나 차로 등을 확인하면서 주행하고 밤에는 신경이 피로해져 졸음이 오기 쉬운데 이땐 곧바로 운전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교대로 운전을 합니다. 시야가 나쁜 교차로에 진입할 때나 커브길을 돌 때에는 전조등을 아래 위로 번갈아 비추어 자기 차가 접근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앞차를 따라 주행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음기를 사용하거나 전조등을 아래로 비추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게 안전합니다. 밤에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낮보다 위험하므로 느린 속도로 통과합니다. 룸미러는 뒷차의 전조등 불빛이 들어오지 않는 각도로 조절해야 눈의 피로를 덜 수 있습니다. 또 미리 전조등과 차폭등을 켜서 타인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신호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합니다. 주택가나 상가의 이면도로에서는 항상 위험을 예상하면서 속도를 낮추고 마음의 준비를 한 채 운전해야 합니다. 자동차나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 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전거나 보행자 등 위험 대상물을 발견했을 때는 움직임을 주시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시선을 떼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뜻밖의 장소에서 차 앞으로 뛰어드는 사례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철 온도가 높을 때에는 베이퍼룩이라는 제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긴 내리막길 등에서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면 브레이크의 드럼과 라이닝이 과열돼 제동장치 오일에 기포가 생기면서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또 고속으로 내리막 경사로를 운행할 때 나타나는 페이드 현상은 짧은 시간 안에 브레이크 페달을 지나치게 사용해서 제동장치 라이닝이 가열돼 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인데요.
이런 제동력 저하 현상은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하지 못하게 돼 참혹한 교통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동장치 이상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긴 내리막길을 운행할 때 풋브레이크보다는 저단 기어를 유지하면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주행 시 나타나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공기압이 부족한 타이어가 고속 회전으로 온도가 높아지면서 물결처럼 부풀어 오르고 주름이 잡히다 순식간에 파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타이어 공기압이 낮을수록 발생하기 쉬우므로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10% 이상 높여야 안전합니다. 교차로에서는 목적지 방향의 차로를 사전에 확보한 뒤 신호주기를 예측하면서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통과합니다. 녹색 신호 뒤의 황색 신호는 적색 신호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모든 차는 정지선이나 건널목 앞에 정지해야 하고, 다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통과합니다. 비록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 정체 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땐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교차로 사고의 예방을 막기 위해선 신호 변경 시기의 가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차로에 접근했을 때 신호가 바뀔 것인지 아닌지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이에 대비합니다.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거나 일시정지 또는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선 통행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통행 우선권이 있는 소방차나 응급차 같은 긴급자동차입니다. 또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고, 진입 정도와 도로 폭이 비슷할 땐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우선입니다. 좌회전할 때는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우선이니 통행 시 유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시 정지 또는 양보 표지가 없는 쪽에서 진입한 차량도 우선권을 갖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할 때에는 건널목 앞이나 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차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거나 횡단시설물이 없는 교차로 또는 부근의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도 방해해선 안 됩니다. 어린이나 유아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거나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할 때는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일시 정지합니다. 또 육교 밑이나 지하차도 위 도로는 아이들이나 장애인이 횡단할 수 있으므로 방심하거나 과속은 절대 금물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교통사고. 안전운전만이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란 넓게는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 등 모든 교통기관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를 뜻합니다. 하지만 전체 교통사고 중 99% 이상이 자동차로 인한 도로교통사고가 차지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자동차의 교통 중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 사고를 교통사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무면허 운전, 뺑소니 운전과 더불어 교통의 3대 악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심각한 교통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의 대부분은 과속과 졸음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이나 중상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증상을 보면 0.05% 이상에선 판단력과 균형 감각이 손상되고 0.1% 이상이 되면 방향 감각과 공간 및 균형 능력을 상실하게 돼 사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선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사전에 술 약속이 있는 경우 차를 두고 다른 교통편을 이용합니다. 차를 두고 가는 것은 음주운전을 원천봉쇄하는 지름길입니다. 차를 가져간 상태에서 술자리가 마련됐을 때는 일행에게 운전을 해야 하므로 술을 마실 수 없다는 점을 사전에 분명하게 주지시킵니다. 또 차를 가져간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자 할 때는 비음주 운전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맡깁니다. 단골 술집이라면 주인에게 맡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만약 차를 가져간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을 때에는 운전을 포기하고 지하철이나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합니다. 부득이 차를 가져가야 할 때는 운전을 포기하고 비음주자에게 운전을 부탁합니다. 비음주자가 없을 땐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개가 짙은 곳을 운행할 때에는 보이는 거리가 짧아져 시계가 극히 나빠지기 때문에 감속 운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브길이나 구부러진 길에선 경음기를 울려서 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안개등이나 전조등을 켜서 전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짙게 끼었을 때에는 시야 확보가 더욱 어렵습니다.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앞차를 기준 삼아 달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빗길 운전을 할 때는 보행자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점 옆이나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속도를 낮춰서 흙탕물이 튀지 않도록 하고 낮에도 어두울 때에는 전조등을 켜서 보행자나 상대편 운전자의 눈에 쉽게 띄도록 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아스팔트 표면은 흙먼지가 묻어 있어 더욱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오는 날은 시야가 나쁠 뿐 아니라 노면이 미끄러워 정지거리가 길어집니다. 맑은 날보다 속도를 20% 이상 줄이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는 게 좋습니다. 급출발, 급핸들 조작, 급브레이크 조작은 빗길 주행 시 미끄러짐과 전복사고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눠 밟는 기본적인 운전 방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노면 레일이나 공사 현장 철판, 맨홀 뚜껑 위는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부득이 그 위를 통과해야 할 때는 사전에 속도를 낮추어 천천히 통과하고 절대로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물이 깊게 고인 곳을 지날 경우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속으로 정지하지 말고 통과한 다음 제동장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상태가 나쁘다면 제동장치 페달을 여러 번 밟아 제동장치 슈의 라이닝을 말려야 합니다. 빗길 고속주행 시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이 생겨
수상 스키를 타는 것 같은 현상이 생기는데 이를 스막 현상이랍니다. 보통 시속 90km 정도의 속도에서 발생하는데 타이어가 마모되었을 때는 그보다 느린 속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막 현상을 막기 위해선 저속 운전을 하거나 타이어의 공기압을 높게 하고 절대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함부로 조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길이나 빙판길을 통행할 때에는 미리 눈길용 타이어를 끼우거나 타이어에 체인을 감아야 합니다. 차가 방향을 잃고 앞이나 옆으로 미끄러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급출발, 급제동, 급핸들 조작은 절대 금물입니다. 가능하면 앞차가 지나간 바퀴 자국을 따라 주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덕길을 오를 때에는 저속 기어로 변속하고 중간에 다시 변속하거나 멈춤 없이 올라야 합니다. 눈길에선 반드시 감속 서행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합니다. 야간 운전 시에는 불빛의 노면 반사가 밝다는 느낌이 들면 경계심을 가지고 그 지점에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장거리 야간 운전을 할 때에는 사전에 운전 계획을 세우고 운행에 나서야 합니다. 밤에는 운전자의 속도감과 원근감이 둔해집니다. 중앙선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주행합니다. 도로의 상태나 차로 등을 확인하면서 주행하고 밤에는 신경이 피로해져 졸음이 오기 쉬운데 이땐 곧바로 운전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교대로 운전을 합니다. 시야가 나쁜 교차로에 진입할 때나 커브길을 돌 때에는 전조등을 아래 위로 번갈아 비추어 자기 차가 접근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앞차를 따라 주행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음기를 사용하거나 전조등을 아래로 비추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게 안전합니다. 밤에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낮보다 위험하므로 느린 속도로 통과합니다. 룸미러는 뒷차의 전조등 불빛이 들어오지 않는 각도로 조절해야 눈의 피로를 덜 수 있습니다. 또 미리 전조등과 차폭등을 켜서 타인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신호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합니다. 주택가나 상가의 이면도로에서는 항상 위험을 예상하면서 속도를 낮추고 마음의 준비를 한 채 운전해야 합니다. 자동차나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 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전거나 보행자 등 위험 대상물을 발견했을 때는 움직임을 주시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시선을 떼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뜻밖의 장소에서 차 앞으로 뛰어드는 사례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철 온도가 높을 때에는 베이퍼룩이라는 제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긴 내리막길 등에서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면 브레이크의 드럼과 라이닝이 과열돼 제동장치 오일에 기포가 생기면서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또 고속으로 내리막 경사로를 운행할 때 나타나는 페이드 현상은 짧은 시간 안에 브레이크 페달을 지나치게 사용해서 제동장치 라이닝이 가열돼 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인데요. 이런 제동력 저하 현상은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하지 못하게 돼
참혹한 교통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동장치 이상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긴 내리막길을 운행할 때 풋브레이크보다는 저단 기어를 유지하면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주행 시 나타나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공기압이 부족한 타이어가 고속 회전으로 온도가 높아지면서 물결처럼 부풀어 오르고 주름이 잡히다 순식간에 파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타이어 공기압이 낮을수록 발생하기 쉬우므로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10% 이상 높여야 안전합니다. 교차로에서는 목적지 방향의 차로를 사전에 확보한 뒤 신호주기를 예측하면서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통과합니다. 녹색 신호 뒤의 황색 신호는 적색 신호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모든 차는 정지선이나 건널목 앞에 정지해야 하고 다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통과합니다. 비록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 정체 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땐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교차로 사고의 예방을 막기 위해선 신호 변경 시기의 가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차로에 접근했을 때 신호가 바뀔 것인지 아닌지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이에 대비합니다.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거나 일시정지 또는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선 통행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통행 우선권이 있는 소방차나 응급차 같은 긴급자동차입니다. 또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고 진입 정도와 도로 폭이 비슷할 땐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우선입니다. 좌회전할 때는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우선이니 통행 시 유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시 정지 또는 양보 표지가 없는 쪽에서 진입한 차량도 우선권을 받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할 때에는 건널목 앞이나 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차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거나 횡단시설물이 없는 교차로 또는 부근의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도 방해해선 안 됩니다. 어린이나 유아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거나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할 때는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일시 정지합니다. 또 육교 밑이나 지하차도 위 도로는 아이들이나 장애인이 횡단할 수 있으므로 방심하거나 과속은 절대 금물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교통사고. 안전운전만이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중교통. 대중교통 사고와 그에 따른 사상자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대중교통 사고. 대처 요령과 구조법을 알고 있어야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 출근을 위해 매일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주인공. 버스 안 TV에서 소화기와 비상출구 등 안전에 대한 영상이 나오지만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요. 부지런히 도로를 달리는 통근버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주인공도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낀 듯한데 버스 안에 순식간에 차오르기 시작하는 연기. 이런 긴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버스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버스에 화재가 발생하면 큰 소리로 외치거나 벨을 눌러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대피하세요. 이때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화재 규모가 작을 경우 운전석 뒷자리에 설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세요. 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출입문 주변에 비상 스위치를 수동으로 돌려서 탈출하세요. 출입문이 찌그러지거나 무언가로 막혀서 나갈 수 없다면 비상망치를 이용해 창문을 깨서 탈출하세요. 지하철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노약자 장애인석 측면에 있는 비상전화기로 승무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세요. 화재 발생 시 비상전화기 아래에 비치된 소화기로 불을 끄세요. 비상용 망치를 이용해 창문을 깨고 망치가 없을 경우 소화기로 창문을 깨세요. 신형 전동차의 경우 출입문 옆 커버를 열고 비상 핸들을 화살표 방향으로 돌려 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구형 전동차는 의자 및 비상코크 커버를 열어서 밸브를 몸쪽으로 당긴 뒤 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전동차가 올바르게 정지할 경우 스크린 도어를 양옆으로 열고 탈출하세요. 전동차가 어긋나게 정지할 경우 스크린 도어 안전바를 누른 채 앞으로 밀어서 열고 탈출하세요. 화재 발생 장소의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고 통로에 연기가 많을 경우 선로로 대피하세요. 보호용품 보관함 하단에 위치한 화재 대피용 마스크를 사용하고 마스크를 찾기 어려울 때는 젖은 손수건과 옷으로 호흡기를 가리고 몸을 낮춰서 이동하세요. 정전 시에는 유도등을 따라 출구로 대피하세요. 대피할 때는 침착하고 질서 있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모든 대피 상황에서는 안내방송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구조 방법. 부상이 경미한 환자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부상이 심한 환자는 무리하게 옮기지 말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부상자가 의식이 있을 경우 미리 신원을 파악해 두세요.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머리를 옆으로 향하게 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후 턱을 위로 올려 기도를 확보하세요. 기도 확보 후에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하세요. 호흡에 압박을 주지 않도록 부상자의 옷을 헐렁하게 하세요. 출혈이 있는 부상자는 거즈나 깨끗한 손수건으로 상처를 꽉 누르거나 묶어서 압박하세요.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향하도록 하세요. 골절 부상자는 골절 부위를 원상태로 돌려놓으려고 무리한 시도를 하지 말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도록 하세요. 구급차가 올 수 없을 때는 나무 판자, 종이 상자 등의 부목을 이용하여 골절 부위를 고정하세요. 이때 다친 부위의 뼈보다 긴 부목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사고 대처 요령과 구조 방법.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때?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따뜻합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두꺼운 외투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했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동거리 총 2.2km, 76칼로리를 소모하였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지하철이 늦는 거지? 이전 역사에서 원인 모를 화재로 열차 운행이 지연될 것 같네요. 다른 노선을 이용하세요. 좀 심각한 거야? 알 수 없는 연기가 피어오르자 당황한 승객들이 안내방송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탈출하려다 발생한 인명피해라고 해요. 잠깐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지하철에는 안전사고의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동하면서 역군의 안전장치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역군의 양쪽 끝에는 비상 출입문이 있습니다. 비상시에만 이용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참고로 지하 3층 이상의 고심도 신규 역사는 비상 출입문에 특별 피난 계단이 있습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안내 방송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하세요. 가장 가까운 출구를 안내하는 유도등은 바닥, 벽면, 천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강장 모니터에는 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내 방송이 제공됩니다. 역군의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 전화기로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면 승객들의 초기 진화는 큰 힘이 됩니다. 사용 방법을 잘 살펴보세요. 제세동기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역무실 근처 등 눈에 띄는 장소에 개방되어 있습니다. 승강장 안전문에 부착된 안내사항도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열차 내부로 가볼까요? 먼저 열차 내 모니터 화면과 안내방송에 집중해야겠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늘 안내방송에 집중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하겠죠. 신고할 때 필요한 차량 번호, 안내문도 꼭 읽어보세요. 신고할 수 있는 비상통화장치, 화재 시 사용할 소화기, 출입문 비상코크 사용법을 알아두고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있는 안내문도 확인합니다. 잠시 익숙한 습관에서 벗어나 시선을 돌려보세요. 대부분의 사고는 일상적인 무관심에서 시작되는 것.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얼마 전 자전거를 구매한 이 남자. 본격적인 라이딩을 위해 한강을 찾았습니다.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기분이 들떠있을 무렵 갑자기 울려대는 휴대폰.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고 마는데요. 아따 동상 여기서 그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폰을 깨작거리면 되냐 안 되냐. 건장한 사내의 말에 주눅이 드는 남자입니다. 남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주변을 잘 살피기로 다짐하는데요. 그런데 횡단보도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한 여자. 그대로 부딪히고 맙니다. 나 이쪽에서 자전거 타시면 어떡해요? 여기 횡단보도 안 보이세요? 남자는 아무래도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기 전 안전 매뉴얼 숙지는 필수랍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차로 분류된다는 것인데요.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도 자동차처럼 운전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자전거 주행 시 안전 팁을 살펴볼까요? 안전모와 안전장비를 착용할 것. 이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출발 전 자전거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핸들, 바퀴, 체인, 브레이크를 확인하고 안장 위치가 알맞게 조절되었는지도 확인하세요. 주행 시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세요.
일반 차로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다니는 일반 보도에서는 자전거 사용을 자제하세요. 음주 후 자전거를 타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타는 것을 절대 금지해야 하고요.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린 후 보행해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자전거를 타면 차량의 운전자, 끌고 가면 보행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간에는 꼭 후미등을 켠 후에 주행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미처 못 볼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자전거 주행 안전 팁.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것 잊지 마세요. 시시때때 안전 맞춤.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 보행자 교통사고는 매년 전체 교통사고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행안전, 이렇게 실천하세요. 보행 중 안전수칙 바로 알기. 무단횡단을 하지 마세요. 보행자 횡단 사고 중 무단횡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이르는 만큼 무단횡단은 보행사고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차도에서 무단횡단은 절대 하지 마세요. 보행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마세요. 보행 중 휴대폰 사용 시 시야폭이 줄어들고 주의가 분산되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안전을 위해 보행 중에는 휴대폰 사용을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땐 일단 멈춰서고 차가 오지 않는지 좌우를 살핀 후 오른쪽으로 건너세요. 횡단보도에서도 방심하는 순간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횡단보도를 무리하게 건너지 말고 다음 신호를 기다려주세요. 보행자의 안전은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 스스로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행자가 먼저 지켜야 할 보행 안전 수칙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무단횡단을 하지 마세요. 보행 중에는 휴대폰 사용을 하지 마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땐 일단 서고 좌우를 살핀 후 우측으로 건너세요. 횡단보도의 신호가 바뀌기 직전에는 무리하게 건너지 말고 다음 신호를 기다리세요. 보행 안전 실천, 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어린이들의 발이 되어주는 어린이 통학 차량.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잠깐의 소홀로 인해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조금만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운전자, 인솔자, 어린이 모두 통학버스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울 어린이 통학 차량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인솔자가 필수적으로 승차합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경우엔 전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하며 승차한 다음에는 안전띠 매는 것을 도와줍니다. 안전벨트가 됐어요? 네, 다 됐습니다. 모든 인원이 좌석에 앉은 것을 확인한 다음 운행합니다. 한편 어린이가 하차할 땐 차량을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세운 뒤에 하차 지도하며 운전자 또는 인솔자가 내려 어린이를 안전하게 인수자에게 인수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모두 하차했는지 통학 차량의 뒷좌석까지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 승하차 문을 닫습니다. 보호자는 어린이가 승차 시간에 늦어 달리는 차량을 잡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어린이와 함께 차량 탑승 시간 3분에서 5분 전에 미리 승차 장소에 도착합니다. 어린이와 함께 통학 차량을 타기 위해 길을 건널 때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비보호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손을 들고 주위를 살피며 걷도록 지도합니다. 또 어린이는 키가 작기 때문에 통학 차량 바로 앞에 서 있으면 운전자가 볼 수 없으므로 일정한 거리에서 운전자와 눈을 맞추거나 손을 흔들며 건너도록 지도합니다. 한편 어린이는 통학 차량 승하차 시 절대 뛰지 않아야 하며 통학 차량의 앞뒤로 함부로 횡단하지 않고 차량이 완전히 떠난 다음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지도합니다. 차 안에선 장난을 치거나 이동하지 않으며 창밖으로 머리나 손을 내밀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인솔자는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서 내릴 때 좌우 안전을 살피고 차례대로 내리도록 지도해야 하며 하차하는 문에 가방, 옷, 태권도 도복근, 운동화끈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한 미니버스 외에 승합차 통학 차량에서 문에 끈이 끼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린이에게 위험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서 내릴 때는 손에 물건을 들고 있지 않도록 하고 인솔자의 손을 잡고 내리도록 지도합니다. 또 차에서 내린 후에는 뛰어가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어린이가 차에서 내려 길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인솔하는 선생님이 동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 차량을 목격했을 시 과속이나 신호 위반은 하지 않아야 하며 주행 속도를 30km 이하로 줄입니다. 또한 통학 차량이 멈추었을 때 경적을 울리거나 추월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통학을 책임지는 통학 차량.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위해 운전자와 인솔자, 어린이 모두 함께 통학 차량 안전 수칙을 지켜야겠습니다. 달리던 차가 넘어지면서 불꽃을 일으킵니다. 폭발과 함께 화염에 휩싸인 트럭. 터널 안은 순식간에 연기로 가득 찹니다. 반밀폐 공간인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 온도가 급상승하게 되고 유독 연기 때문에 질식사의 위험까지 더해지는데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터널 내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의 2.3배에 달합니다. 좁은 터널 속 사고는 그만큼 위험성이 높은데요. 터널 화재 발생 순간에 빠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숙지해놔야 합니다. 각종 안전 설비가 갖춰져 있는 터널 안. 먼저 긴급 전화가 있는데요. 구조 요청을 할 땐 긴급 전화를 찾아 수화기를 든 다음 붉은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옥내 소화전함도 있는데요. 도로 터널에는 소화기나 소화전이 5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상주차대는 터널에서 차가 고장난 경우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임시로 정차할 수 있도록 도로 측면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난 유도등은 현재 위치로부터 가장 짧은 대피 거리를 알려줍니다. 긴 터널의 경우 반대편 터널로 연결된 비상구인 피난 연결 통로가 있는데요. 250에서 30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갓길이나 비상주차대로 주차해 긴급 차량 통로를 확보하고 엔진을 끈 후 차키는 꽂아둔 채로 신속하게 하차해야 하는데요. 차키를 꽂아두는 건 비상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차를 옮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차에서 내린 후에는 비상벨을 눌러 외부의 위급 상황을 알리고 휴대폰이나 비상전화로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 지금 불이 나는데 빨리 와주세요. 작은 화재일 경우 터널 내에 준비된 소화기나 소화전으로 초기 진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소화기가 비치돼 있을 경우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 호스를 화염으로 향한 후 손잡이를 움켜잡고 불을 끕니다. 소화전 함의 경우 호스를 풀고 밸브를 왼쪽으로 돌린 다음 호스를 화염 방향으로 향해 불을 끕니다. 만약 조기 진화가 불가능하다면 본인의 안전이 최우선. 화재 연기를 피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유도등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전국 터널 개수가 2,189개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터널 내 사고는 빈번히 일어납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601건이 넘는 터널 내 교통사고 중 안전거리 미확보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88.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교통신호를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건 기본. 터널 내에선 차선을 바꾸지 않아야 하고요. 어두운 터널로 진입할 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면 벗도록 하고 차에 전조등을 켭니다. 또 터널에 들어갈 때 라디오를 켜놓으면 혹시 모를 사고가 났을 때 재난방송 청취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지옥이 될 수도 있는 터널 내 안전. 올바른 상황 대처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국적인 풍경, 신기하고 색다른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해외여행. 실제로 여행지도 다양하고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 수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보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알아두어야 할 항공기 안전수칙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우선 비행기 탑승 전에는 기내 반입이나 위탁수화물 반입 금지 물품과 가능 물품 목록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인화성 물질, 폭발물, 독성 물질, 표백제 등 위험한 물건은 기내 반입과 위탁수화물 모두 불가합니다. 휴대용 면도기, 총기, 스포츠용품, 공구 등은 기내 반입이 불가하며 위탁수화물은 가능합니다. 손톱깎이, 화장품, 휠체어, 유모차, 휴대용 건전지 등 일반 생활용품이나 의료용품은 기내와 위탁수화물 모두 반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액체나 젤류는 100ml 이내로, 지퍼팩 보관 시 최대 1리터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나 스프레이는 액체류 반입 봉투 내에 밀봉된 상태로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항공여행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탑승 수속, 보안 검색, 출국 심사, 면세, 탑승으로 진행되는데요. 공항에는 출국 3시간 전에 도착해야 하며 탑승 수속은 항공사 카운터를 이용하거나 셀프 체크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출국장으로 향하여 보안 검색을 하는데요. 보안 검색 시 노트북은 가방에서 꺼내고 재킷은 벗어서 바구니에 담고 액체류는 100ml 이하의 용기에 넣어 1리터 투명 지퍼팩에 담아 따로 보여줍니다. 출국 심사를 받은 후에는 면세 지역을 지나 체크인 시 고지받은 시간까지 게이트 앞으로 가서 늦지 않게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비행기에 탑승했다면 기내 안내 방송을 주의 깊게 들어 비상구의 위치와 안전 수칙을 꼭 파악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의 산소 마스크, 구명조끼의 위치를 확인하고 승무원의 설명과 좌석에 비치된 안내 자료 등을 이용하여 사용법을 숙지합니다. 기내용 화물은 머리 위 짐칸에 보관하고 비행기에 이착륙 시, 이상 기류 발생 시 안전띠를 매라는 방송이 나오면 반드시 벨트를 착용합니다. 비행기 좌석의 안전띠 착용 신호를 확인하고 비행기 이착륙 시 테이블은 사용 전 상태로 위치시킵니다. 의자가 뒤로 젖혀진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충격의 범위가 넓어 사람들이 많이 다칠 수 있으므로 젖혀놓은 등받이는 직각으로 세웁니다. 비행 중 비상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플래시나 플래시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몸에 지니고 충돌이 예상될 때는 좌석 등받이를 세우고 안전띠를 매며 허리를 굽혀 낮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대피할 땐 소지품이나 동반자를 찾기 위해 탈출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아야 하며 대피 시에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 앞에서는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히 탈출합니다. 사고 비행기에서 벗어나면 신속하게 최대한 먼 곳으로 대피해야 하며 물 위에 비상 착륙 보트가 없는 경우에는 서로 팔을 걸어 원을 만들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비행 중 비행기가 추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추락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해야 하는데요. 우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대피해야 하며 산소 마스크는 정신을 잃거나 사망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산소 마스크가 머리 위로 떨어지면 자신의 마스크를 먼저 착용합니다. 추락 전 자세를 취하기 전에는 우선 등받이를 앞으로 당겨 세우고 좌석 벨트를 조여 착용합니다. 앞좌석 등받이 또는 칸막이 등의 벽이 손에 닿지 않는 경우에는 가슴이 무릎에 닿을 정도로 상체를 최대한 굽히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 다음 팔로 무릎을 감싸 쥐거나 다리 뒤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감싸줍니다. 양발은 무릎 관절보다 뒤로 당겨 각도를 최소화하고 발은 바닥과 편평하게 유지합니다. 앞좌석 등받이 또는 칸막이 등의 벽이 손에 닿을 경우에는 상체를 최대한 굽히고 고개가 좌석 등받이 또는 벽면에 닿도록 숙입니다. 양손을 깍지 끼지 않고 겹쳐서 머리 위에 놓고 양팔로 얼굴 양옆을 감싸 안습니다. 양발을 무릎 관절보다 뒤로 당겨 각도를 최소화하고 발은 바닥과 편평하게 유지합니다. 비상사고 시 유아는 스스로 위와 같은 자세를 취할 수 없으므로 성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몸을 굽혀 앉습니다. 특별한 추억을 담아올 수 있는 해외여행, 올바른 항공기 안전수칙을 알아두어 안전한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드넓은 바다 위를 누비는 아름다운 선박여행. 하지만 광활한 바다 위에서 어떠한 응급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요. 선박 안전 수칙을 지금 함께 살펴보시죠. 선박을 이용할 땐 승선권 구매, 승선권 개찰, 여객선 출입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제시하지 않을 경우 승선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영유아 역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호자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승선은 출항 10분 전까지, 차량은 20분 전까지 승선 완료합니다. 소형 선박이나 유람선의 경우 선박을 탈 때 선박이 흔들려 해상 추락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안전 난간을 잡고 천천히 타고 내립니다. 출항 전에는 구명동이의 위치를 파악해둬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사전에 비상 대피 통로, 비상 탈출구, 소화기 등 위치와 사용법을 알아둡니다. 특히 구명동이는 여객실 내 구명동이함, 선반, 의자 밑에 비치되어 있으며 원형으로 된 부력체 구명부하는 갑판 안전난간 옆에 있습니다.
선박은 수면평도를 변경하여 또한 선내 안내방송에는 목적지와 소요시간, 구명설비의 위치나 비상탈출구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으니 구명정 및 구명뗏목, 구명동의, 비상구, 비상벨, 소화기, 선박 내 객실 위치 등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선박 난간에는 기대지 말고 선내 질서를 지킵니다. 선박은 파도, 바람 등에 흔들리고 강철로 이루어져 있어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으므로 객실 외에서는 반드시 안전난간을 잡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운항 중에는 안전난간 밖으로 머리나 몸을 내밀거나 기대고 앉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타실, 기관실 등 출입 금지 구역에 출입하지 않습니다. 또 갑판 위에서 뛰는 행동, 지나친 음주 등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하며 풍랑, 강풍, 폭우, 배설 등으로 기상이 좋지 않거나 선체 동요가 심할 때는 갑판으로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또한 무리하게 사진을 찍는 행동이나 새에 먹이를 주는 행동은 삼갑니다. 선박 사고를 대비하여 구명동의의 착용법을 숙지해야 하는데요. 우선 조끼형 구명동의는 조끼를 입듯 양손을 소매에 껴입고 가슴끈을 단단히 조여줍니다. 목끈 역시 앞으로 당겨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조여줍니다. 목걸이형 구명동의는 구명동의를 펼친 후 목에 걸어주고 끈을 등 뒤로 돌려줍니다. 등 뒤로 돌린 끈의 꼬리를 구명동의의 앞에 있는 끈 고리에 끼워줍니다. 이게 뭐지? 저기요! 여기 이상한 폭발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한편 위기 상황을 감지했을 때는 즉시 소리를 지르거나 비상벨을 눌러 알립니다. 선박이 침몰하거나 좌초 시에는 119로 신고합니다. 여기는 영종도 앞바다인데요.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신고할 땐 사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신고자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말합니다. 선박 내에 퇴선 방송과 3회의 신호음이 들리면 신속히 구명동의를 입어 퇴선 준비를 합니다.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 다음 비상집합 장소로 이동하고 노약자와 어린이를 먼저 구명정에 탑승시킵니다. 이때 첫 번째 탈출 방법은 구명정 탑승이고 구명정 탈출이 어려울 경우는 갑판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하며 이마저도 어려우면 최후의 방법으로 바다로 입수해야 하는데요. 입수해야 할 경우 왼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왼팔을 누르며 구명동의 오른쪽 뒷부분을 잡습니다. 바다 표면의 장애물 유무를 확인한 다음 시선은 정면 또는 고개를 들어 앞으로 한 걸음 걸어 나가듯이 가볍게 뛰고 다리를 모읍니다. 입수 후에는 부유물을 잡고 떠 있거나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 팔로 옆 사람의 구명동의를 껴안습니다. 푸른 바다 위를 누비는 선박 여행, 선박 안전 수칙을 숙지하여 즐거운 여행하시길 바랍니다.